자, 오늘 이제 12월 9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 이 FA 남은 선수들, 사실 이미 한 차례 광풍이 지나가면서 대부분 빅네임들이 많이 계약을 치른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도 이 남은 FA들 선수들 쟁쟁하거든요, 멤버가. 맞아요. 그 선수들 중 어떤 선수들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선수들의 특이점,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1위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카를로스 코레아 선수, 만 27살의 유격수입니다. 단연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스토프리그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코레아가 FA 랭킹 단독 1위를 차지를 했었잖아요. 네.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만이 27세의 유격수로서 엘리트급 성적을 거두고 FA가 됐다? 코레아를 데려가려는 팀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요. 지금 공수 겸장 이 유격수인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티넘 글러브, 이 선수가 사실은 수비를 그렇게까지 잘한다는 이미지가 없었는데, 맞아요. 올 시즌은 이제 수비까지 완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제대로 공수 겸장 유격수의 면모를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데, 그래요. 가장 최근에 불거진 거는 역시 허리 부상. 그러니까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과연 롱런할 수 있을까, 조금 이 구단들이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구단들이 그러면은 이제 메디컬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허리 부상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코리아 측에서는 허리는 이미 치료 받았는데, 만약에 니네가 이 메디컬 자료 보고 싶으면 나한테 일단 의미 있는 계약을 먼저 제시하면 그 팀한테는 우리가 메디컬 자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줘야지만 몸 상태를 까겠다는 건데, 뭔가 좀 수상한 그런 느낌이 들긴 그렇죠. 합니다. 코리아가 사실 언플이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양키스가 일단 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몸값 높이는 지렛대로는 쓸 수 있는 건데, 그쵸. 갑자기 양키스 레전드인 데릭 지터 보고 디스해. 이거 골드글러브 데릭 지터는 인기발로 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또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 행적이 있잖아요. 네. 벨링저한테 막 F워드 쓰면서 막 싸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빅마켓 팀 두 팀이 날아간 상태에서 과연 코리아가 3억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역시 넘버원 FA인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남은 선수 중에서 2위 이제 프레디 프리먼, 만 32살의 1루수인데요. 이 프리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치퍼 존스를 잇는 프랜차이즈 스타다, 애틀란타에 웬만하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금액차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프리먼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코어 선수들과는 굉장히 저렴한 계약의 금액을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아쿠냐나 알비스나. 아쿠냐나 알비스나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여서 거기서 아낀 돈을 프리먼한테 좀 쓰지 않을까 했는데, 프리먼은 6년 1억 8천만 달러를 원하는 반면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엔 이거보다 한 4천만 달러 낮은 액수를 부르고 있다고 해요. 네. 생각보다 금액차가 정말 많이 나는 상황인 거고, 그런 가운데 다저스랑 양키스도 이 프리먼을 영입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네. 어쩌면 애틀란타를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 프리먼이라고 한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메이저리그 최고의, 지금 현 시점 최고의 1루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타격이면 타격, 수비면 수비, 장타도 잘 치고 컨택 능력도 좋고, 올 시즌 초반에 다소 부진했지만 후반기에 버닝하면서 완벽하게 또 반등을 보여줬죠. 결국에는 3할에 30홈런 또 때려냈잖아요. 네. 지난 시즌 MVP이기도 하고요. 1루수라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타격 성적이 워낙에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액수 비슷하게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저스가 코레아 혹은 이제 프리먼 요 두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영입 가능성 좀 얼마 될까요? 일단 다저스가 맥스먼 씨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더라면 네. 프리먼한테 관심을 가질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그쵸. 물론 내셔널리그에 내년 시즌부터 지명타자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다저스한테 지명타자는 약간 남는 선수들한테 체력 관리를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을 텐데, 맥스먼 씨가 결국에는 팔꿈치 통증이 이제 토미존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1루수가 빌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프리먼을 정말로 영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벨린저를 1루로 쓰면 이제 외야도 한 자리가 또 그렇죠. 기니까. 그리고 코레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과거에 휴스턴 시절에 마찰이 있긴 했었지만,
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이제 선수들도 받아들인다면 팬들도 뭐 그렇게까지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코리아가 잘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코리아가 다저스 가면 저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커뮤니티에서 제가 쭉 살펴봤더니 코리아 영입하면 다저스 팬 안 합니다 이런 팬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긴 해요. 분명히 많이 있긴 하지만 막상 또 오면은 반응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와가지고 일단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긴 하겠지 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어쨌든 지금 다저스가 FA 시장에서 뭐 테일러 선수와 재계약을 한 거 외에는 뭐 큰 무브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맞아요. 이 바우어 선수의 결국에는 이 연봉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우어의 아직까지 징계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죠. 재판 네.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바우어가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한 시즌을 통째로 비우게 된다면 거의 4천만 달러 가까운 돈이 비게 되잖아요. 네. 그런 돈을 이제 프리먼이나 코리아를 영입하는데 쓸 수 있다는 게 다저스 입장에서는 바우어의 징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스토브리그 초반에 돈을 안 쓴 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이제 크리스 브라이언트 선수입니다. 만 29살의 3루 그리고 이제 외야수까지도 볼 수 있는 뭐 멀티 포지션 선수라 봐야 되겠죠 이제는.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가고 나서도 꽤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요. 네. 뭐 2016년 MVP를 차지했었고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OPS 8할 중반대를 기록하는 선수. 이런 선수가 3루뿐만 아니라 외야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멀티 포지션이 되는 선수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포지션에 누군가가 있더라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점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시카고 컵스의 꼼수 때문에 FA가 1년 늦춰지긴 했지만 올해 아직 만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연에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뭐 아직 이제 3루수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3루수로서의 수비는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외야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팀에서 현재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위 이제 트레버 스토리 선수 만 28살의 유격수인데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2시즌에 좀 이름값에 걸맞지 못한 활약을 펼쳤죠. 물론 이제 시즌 전체 성적을 놓고 보면 뭐 WAR도 그렇고 꽤 준수하긴 한데 사실 OPS가 8 초반대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특히 쿠어스필드를 쓰는데 올 시즌 원정에서 타율이 2할이에요. 2할. 아하. 2할 몇 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할. 그리고 이 원정 OPS는 0.7이에요. 네. 752.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선수. 이거는 통산 성적이고 네. 올 시즌에는 0.701인가 그래요. 진짜 안 좋아요. 올 시즌에 홈런정 차이가 더 심했다. 더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영입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유격수이긴 한데 입질이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럴 때는 뭐 이제 재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와 완전히 또 척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콜로라도 로키스와 단년 계약을 맺고 다시 한번 FA 시즌을 도전할 수도 있고요. 다른 팀으로 가서도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콜로라도는 워낙에 이제 팀이 해온 그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스토리도 이 콜로라도에서 재수하기 싫어할 것 같고 이 타격 성적 본인이 이제 뭐 산빨이 아니라는 거는 뭐 다른 팀에서 증명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뭐 다른 팀과 뭐 단년 계약 혹은 이제 2년짜리 단기 계약을 좀 맺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5위 닉 카스테야노스 선수고요. 만 30살 외야수. 원래는 2020 시즌을 앞두고 신시내티와 4년 6,40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2시즌 뛰고 옵트아웃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올해 너무 잘했어. 일단 3할 넘겼지, 30홈런 넘겼지, 100타점 넘겼지. 이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몇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따만 놓고 보면은 프레디 프리먼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FA 선수 중에서. FA 선수 중에서 이 정도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난번에 레지와 맺었던 계약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고 카스티아노스한테 또 하나의 유리한 점이 있다면 내년 시즌에 내셔널리그 지명타자가 도입될 게 거의 유력시되기 때문에 네네네. 중복 자원이라도 영입하는 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카스티아노스가 외야 수비를
볼 수 있다지 엄청 못하거든요. 수비를. 네. 그런 상황에서 지명타자 슬롯이 늘어난 거는 큰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선발 투수 이제 남은 거의 뭐 최대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를로스 로돈 선수 만 29살의 좌완 선발 투수인데, 사실 로돈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뭐 노히트도 하고 13승 5패 132.2이닝 동안 뭐 2.37의 평균 자책점,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이 토미존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지난해에는 못했었는데 올 시즌에 뭐 패스볼 구속도 뭐 거의 153km까지 빨라지고 네. 브레이킹볼 각도 굉장히 위력적으로 변하면서 탈삼진을 엄청 잡았어요. 그러니까 130이닝을 던졌는데 거의 200개 가까운 삼진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시즌 후반에는 다시 좀 어깨가 좀 피로하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했었는데 만약에 건강했을 때는 이제 옛날에 드래프트 평가 때처럼 쌍용상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모든 FA 랭킹을 매긴 사이트에서 커쇼보다 순위가 높았거든요. 투수 지금 남아있는 선발 투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위가 커쇼 선수예요. 참 이제 세월이 야속합니다. 커쇼가 이제 7위까지 떨어졌는데 남은 FA 중에서도 7위, 만 34살 선발 투수고, 역시 커쇼 같은 경우에는 관건, 이 부상이 얼마나 심하냐, 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팔꿈치가 아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팔뚝이 아프다고 하면서 2달 넘게 부상자 명단에 가 있었는데, 그쵸. 이게 토미존 수술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하는 얘기가 많은 상황 속에서 단년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내년 시즌에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단년 계약을 제시해야 되는데 뭐 커쇼한테 단년 계약을 제시할 수 있는 팀은 다저스라던가 텍사스라던가 이 두 팀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커쇼가 돈을 좀 포기하더라도 다저스의 레전드로 남고 싶다고 하면 다저스와 계약을 맺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고향으로 가서 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돈도 많이 받고 싶고 한다면 텍사스로 가지 않을까? 지금 텍사스로 이미 건너간 코리 시거가 커쇼를 열심히 꼬시고 있다고 형도 하거든요. 여기로 와,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진짜로 다 텍사스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은 뭐 카일 슈아버 선수, 그리고 켈리 젠슨, 앤서니 리 쪽까지 뭐 쟁쟁한 선수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언급해 볼 만한 선수 마이클 콤포토, 넬슨 크루즈, 카일 시거 뭐 요 정도가 이제 될 텐데, 여전히 뭐 FA 시장에 뭐 많은 빅네임들이 나갔다 하더라도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꽤 많이 남아 있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12월 2일 전에 이제 돈을 쓰지 않은 구단들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쨌든 직장 폐쇄가 끝나면 빅마켓 팀들은 이 선수들 중 한 명을 꼭 영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2021 시즌 뭐 FA 풀이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은 선수들이 빠졌지만 여전히 전력 상승의 기회 남아 있고, 또 지금 빅마켓 팀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이 락아웃, 그러니까 이제 직장 폐쇄를 앞두고 몇몇 팀들이 빠르게 그냥 돈 주고 빨리 사버려, 이런 패닉바이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여기는 것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요 이제 직장 폐쇄가 끝나면 이제 빅마켓 팀들도 슬슬 이제 두리번 하면서 우리도 좀 사볼까, 이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있죠. 네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남은 FA 선발 투수 혹은 이제 야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또 내일 다른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뭐 푸이그 선수가 이제 한국으로 왔다, 이래가지고 이 관련된 컨텐츠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최근에 찍어놓은 영상 보시면서 또 내일은 저희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